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정고등학교에서 교무 기획을 맡고 있는 허경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1학년 학생 여러분들께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을 한번 쭉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편성이 될 거냐에 대한 일정을 좀 전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단위배당표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그 단위배당표를 좀 소개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2020년 입학생이죠. 그쵸? 요 현 1학년들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즉 2학년으로서 2021학년도에 실제 이제 교육 과정을 수강 신청을 하려면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어떻게 회원 가입하는지 또 아이디나 비번 같은 거 혹시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이란 곳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선택 과정에 필요한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성 일정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것이 이제 2020학년도에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느냐, 신청을 하느냐에 대한 타임테이블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왼쪽에는 일시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작년도 일시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늦어졌고요. 여러분이 이제 내년 2021학년도에 2학년으로서 3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신청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같은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다면 이렇게 전년도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년도 일정도 넣어 놓았습니다. 일단은 올해 일시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쭉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요. 가장 먼저 8월 말이 되면요. 선택과정 안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 궁금점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사실은 선택과정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영상을 통해서 선택과정 설명을 들었는데 요 8월 말에 있는 선택과정 안내는 또 뭐가 달라지길래 또 설명을 해주느냐? 선생님은 사실은 모든 교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요, 선택과정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진행이 되고요. 요 8월 말에 있을 선택과정 안내라는 행사에서는요, 각 교과를 대표하시는 기획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각 교과 기획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이 교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저희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 1학년 학생들을 다 강당에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원하시는 1학년 학부모님들을 신청을 받아서 같이 앉아서 강당에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네요. 어쨌든 8월 말에 결정 방법이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 드려서 8월 말에는 꼭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8월 말에 선택과정 안내를 했으니까 거의 바로 맞죠. 9월 초면 바로 1차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1차 조사는 여러분들의 기호와 어떤 과목을 더 선택을 많이 하는지를 학교가 알게 되는 목표가 가장 큽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막 너무 막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1차 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2차 조사 때 전혀 바꿔서 신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1차 조사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좀 더 많이 원하는구나라는 숫자를 학교가 세기 위한 어떤 좀 기초조사에 가까운 조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10월에 있는 2차 조사가 됩니다. 이 2차 조사가 최종 조사입니다. 즉 2차 조사했을 때 여러분이 한 선택한 결과를 바꾸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서는 결과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1차 조사에 실시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2차 조사에 다시 응답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2차 조사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수업반의 수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 수업반의 수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A라는 과목에 100명이 신청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100명이 A 과목을 신청했으니까 A를 수업하는 수업반은 한 반에 한 33명 정도씩 3개 반이면 되겠다라는 수업반 수를 여러분들의 2차 조사, 2차 수강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업반 수는 앞으로 2차 조사 이후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수업반 수가 확정되면 또 뭐가 확정이 되느냐?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확정이 됩니다. 저희는 한 수업반당 35명 정도를 기준으로 최대 인원수를 잡거든요. 만약 A 과목의 수업반 수가 3개 반으로 확정이 되면요. A반을 들을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3개 반 곱하기 35명 해서 105명이 됩니다. 즉 100명이 2차 조사에서 A 과목을 선택했어요. 근데 12월에 변경 신청을 하긴 합니다. 이 변경 신청 때 A 과목은 5명까지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 5명이 넘어가면 수업반 수가 변경되니까. 즉 100명에서 105명까지의 A 과목의 수강 추가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죠. 최종 변경 신청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106번째, 107번째, 108번째 변경 신청자는 A 과목을 절대 들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최종 변경 신청 때요. 105명까지는 반드시 변경을 받아들여주고 106명, 107명, 108명부터는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대기번호를 발부하겠습니다. 106번이 대기번호 1번이 되겠죠. 107명째가 대기번호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변경 신청 기간에 A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이 한 명이 나오면 대기번호 1번 학생이 A 과목으로 변경이 처리가 되겠죠. 대기번호 2번 학생은 A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의 변경 학생이 2명이 생기면 A 과목으로 변경이 되겠죠. 요게 대기번호를 받아서 대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정말 A 과목을 꼭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 최종 변경 신청 기간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 A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하려는 학생을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가 되겠죠. 어떤 학생이 A 과목에서 B 과목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A 과목을 꼭 듣고 싶어하는 B 과목을 이미 2차 조사에 신청한 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를 직접 데리고 교무실로 내려오면 두 사람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체는 대기번호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 변경 신청 때 수업반 수 곱하기 35명 해서 최대 인원 수보다 더 많은 변경 인원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대기번호를 주는 방법과 교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하지만 이 2가지 방법으로도 인원수가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은 최종 변경 기간에도 변경이 진행되지 않았죠. 즉 여러분이 10월에 있는 2차 조사에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2차 조사, 2차 수강 신청에서 수강 신청하는 과목으로 내년 2학기 수업을 듣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2차 조사에 임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8월 말 선택과정 안내가 있고요. 9월 초 1차 조사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10월에 2차 조사에서는 더 이상 변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시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변경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12월에 최종 변경 신청 기간에 수업반 수 곱하기 최대 인원수 35명 해서 그 인원 안에라면 선생님이 자유롭게 바꿔는 주겠다. 하지만 그 인원이 넘는다면 대기와 교체 2가지 방법이 있지만 2가지 방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육과정 편성 일정, 타임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단위배당표를 보면서 이 단위배당표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듣게 될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020학년도 입학자 맞죠?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단위배당표는요, 7월 22일에 이제 확정이 된 단위배당표가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학교 지정과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지정이라는 거는요, 2020학년도 입학한 여러분들 같은 양정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들입니다. 이 학교 지정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요.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겠죠. 그죠? 자,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 때문에 교과형이 나눠져 있어요.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목들로 여러분이 듣는 수업 시간에 절반까지만 채울 수 있지, 요 기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여러분 듣는 수업 시간에 절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이미 교육과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교과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체육예술, 기술과정,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과목 유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과목 유형이 공통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들은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통은 1학년 때 들은 과목들. 이제부터 여러분이 2학년 때, 3학년 때 듣게 되는 과목들은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으로 나눠져요. 그럼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의 차이는 뭐냐? 성적 산출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쉽게 생각하자면 일반 과목들은요, 9등급제, 그러니까 상위 4%가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오는 게 일반 과목. 진로 과목은요, 9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A, B, C 세 단계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진로 과목들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수행평가의 평균을 내서 그 점수가 평균 80점 넘으면 무조건 A, 60점과 80점 사이이면 B, 60점 미만이면 C가 나오도록 절대평가 3단계로 구별되는 게 진로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은 9등급 상대평가, 진로는 3단계 절대평가 A, B, C. 요거 예외가 조금 있긴 한데 예외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9등급, 진로 3단계 ABC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단위수입니다. 단위수라는 건 뭐냐?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수업을 몇 번 듣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가 지금 1학기에 4단위가 있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일주일에 국어를 4번, 4시간 수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어 4시간 수업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1학년 내용은 넘어갈게요. 1학년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수업을 듣고 있는 내용이니까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학기에는 미술이 1단위, 한문이 2단위, 즉 미술이 1시간, 한문이 2시간이었는데 2학기에는 미술이 2시간, 한문이 1시간이 된다 정도만 바뀌는 거니까 1학년 설명은 더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이제 일단은 내년에 듣는 2학년 설명과 내후년에 듣는 3학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부터 설명할게요. 학교 지정부터, 즉 여러분이 선택 없이 반드시 양정고 1학년 학생이라면 들어야 되는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2학년 1학기에 문학이 4시간, 독서가 4시간 편성됩니다. 문학과 독서는 모두 일반 과목, 즉 9등급 상대평가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옵니다. 자, 수학 보겠습니다. 수학 1이 4시간, 수학 2가 4시간 일주일에 배치가 됩니다. 수학 1, 수학 2 모두 일반 수업으로서 9등급으로 1등급 4%, 2등급 11%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상대평가가 되고요. 영어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3시간, 1학기에 영어 1, 2학기에 영어 2가 일반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국영수 이렇게 3개는 모든 양정고 1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다 동일하게 듣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모두 다 일반 과목이었고요. 자, 스포츠 생활이 있네요. 이것도 모든 학생이 듣겠지만 진로로서 ABC로 평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하나가 더 있었네요. 정보과학이라는 과목이요. 역시나 진로 전문은 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주일에 1시간 ABC 수업을 듣도록 ABC로 평가가 되도록 절대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에 평균이 80점 나오면 모두 다 A를 받는 절대평가로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여러분이 2학년 때 학교 지정 과목으로서 선택 없이 반드시 듣는 과목들이 됩니다. 자, 그럼 2학년 선택 과목을 넘어가 볼까요? 2학년 선택 과목 첫 번째, 여러분이 기하와 영어권 문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하를 선택하면요, 일주일에 2시간 기하 수업을 듣게 되고요, 영어권 문화를 선택하면 일주일에 2시간 영어권 문화 수업을 듣게 되죠. 기하 영어권 문화는 모두 진로 과목으로서 9등급이 아닌 ABC 절대평가가 됩니다. 자, 탐구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목은요, 세계지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경제,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중에서요 4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위에 12라고 적혀있죠. 요거는 뭐냐, 일주일에 3시간씩 4과목을 듣게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12시간이 탐구 시간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탐구 2학년 선택 과목들은 모두 일반 과목으로서 9등급 상대평가가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를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기 유의사항이 보입니다. 2학년 3학년 중 사회과학 선택 과목 중 각각 적어도 한 과목은 선택해야 함이라는 유의사항이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위로 쭉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필수단위란 게 있네요. 이 필수단위는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 시간은 이수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즉, 국어는 여러분이 반드시 10시간을 들어야 되고요, 수학 10시간, 영어 10시간, 고등학교 1, 2, 3학년 합쳐서입니다. 한국사 6시간, 사회 10시간, 과학 12시간, 체육 10시간, 예술 5시간, 생활교양 12시간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중에 다른 것들은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요 필수 단위를 모두 이수하도록 선생님들이 다 교육과정을 준비해 놨는데요, 유일하게 부족한 게 뭐냐,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 중에서 사회를 10시간을 이수해야 10단위를 이수해야 여러분이 졸업 가능한데, 여러분이 학교 지정으로 듣는 사회는요, 1학년 때 현재 듣고 있는 통합사회 1학기에 4시간, 2학기에 4시간 합쳐서 8시간밖에 안 됩니다. 2시간 부족하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졸업하려면 12시간, 12단위를 과학을 이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 지정으로 듣는 과학은 과학탐구 실험이 1학기 1시간, 2학기 1시간, 통합과학이 1학기 4시간, 2학기 4시간으로 전부 합치면 10시간으로서 2시간이 역시 모자랍니다. 따라서 졸업을 하려면 사회에서 요거를 채워야 되고 과학에서 요거를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거를 어디서 채우느냐? 2학년 탐구 선택 또는 3학년 탐구 선택에서 채워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3학년 교육과정도 지금 미리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3학년 특히 사회와 과학 탐구 과목을 같이 보시면서 요 3학년 사회와 과학 탐구 과목과 2학년 사회과학 탐구 과목 중에 내가 사회를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과학을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해야만 됩니다. 2학년 때 여러분이 사회와 과학 중에 섞어서 4개를 선택했다면 3학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도 됩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사회만 4개를 선택한 학생은 3학년 때 과학 중에 적어도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요, 2학년 때 과학을 4개를 선택한 학생은요 3학년 때 사회를 적어도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과학 중에 한 과목을 어디서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이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일단 2학년 탐구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일반 과목이다 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2외국어, 중국어 1, 일본어 1, 프랑스 1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모두 일반 과목이고요. 즉 9등급으로 평가가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일주일에 2시간씩 제2외국어 수업이 2학년 때 진행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2학년 선택입니다. 2학년 선택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기하와 영어권 문화 중에 하나 선택, 탐구 과목 중에 4개 선택, 제2외국어 중에 하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선택을 넘어가서요. 선택하면서 또한 아까 선생님이 일반 과목은 모조리 9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외가 3학년 과목들 중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3학년 기초 과목들은 학교 지정 과목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화국어는 진로니까 ABC 3단계로 일주일에 3시간 반드시 수업을 듣네요. 영어 독해야 작문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 듣는데 얘는 일반 9등급이 나오겠네요. 영미문학 읽기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 듣는데 얘는 진로니까 ABC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쉽게 되죠? 자, 운동과 건강 일주일에 2시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이니까 9등급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첫 번째 예외. 일반은 9등급이지만 일반 중에 체육예술인 경우는 ABC 3단계 절대평가입니다. 체육예술의 일반은 ABC 3단계 절대평가다. 따라서 여러분 1학년 때 들었던 일반 체육도 ABC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예외. 얘는 일반이지만 체육예술이라 ABC 3단계구나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3학년 선택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화법과정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 선택. 수학 4개 과목 있습니다. 확통, 미적분, 경제수학, 심화수학 원 중에 2개 선택.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그 다음 확률과 통계, 미적분은 일반 9등급, 상대평가 4%만 1등급 나가게 되고요. 자, 경제수학과 심화수학은 진로, 진로 전문이라 나와 있는 것도 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B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학년 탐구, 2학년 탐구랑 연계해서 여러분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과목들 읽고 일반과 진로 선택돼 섞여 있으니까 옆집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질문도 가끔 들어오니까 한마디 미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3학년 때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를 들으려면 꼭 2학년 때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을 들어야 하나요? 정답은 NO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물리학 1을 듣고 물리학 2를 들어라, 화학 1을 듣고 화학 2를 들어라 라고 권유는 하고 있지만 규정상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을 듣지 않은 학생도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를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 1을 반드시 들어야 3학년 때 중국어 2를 선택할 수 있나요? 답은 NO입니다. 중국어 1을 선택하지 않고 3학년 때 바로 중국어 2를 선택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학교는 당연히 중국어 1을 들어야 그거보다 상위 단계 어려운 수업인 중국어 2에 대한 이수가 좀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자, 3학년 선택 요거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3학년 또 생활교육에서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중국어 2, 일본어 2, 프랑스어 2, 철학, 프로그래밍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중국어 2, 일본어 2, 프랑스어 2와 프로그래밍은 진로 과목이기 때문에 진로는 무조건 ABC 절대평가입니다. 요거는 확실해요. 무조건 ABC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럼 여기 있는 철학은 일반 과목이니까 9등급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생활과 교양의 일반 과목은 9등급도 아니고 ABC 절대평가도 아닙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조차 없이 패스, 논패스로만 평가가 되는 과목이 생활교양에서 교양 일반 과목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생활교양에서 교양 일반 과목은 철학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2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때 드는 철학은 일반이지만 9등급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닌 패스 논패스이고, 역시 3학년 때 듣는 체육, 운동과 건강은 일반이지만 ABC 3단계 절대평가다. 이렇게 2가지 예외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2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반 과목들은 ABC가 아닌 9등급 상대평가여야 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또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
학생의 신청수가 너무 적어요. 13명보다 이하예요. 13명 이하인 과목은 학교에서 일반 과목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채용예술이니까 무조건 3단계죠. 일반 과목이라 하더라도 ABC로 절대평가를 할 수도 있고 1, 2, 3, 4, 5, 6, 7, 8, 9등급으로 등급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인원 선택이 적은 과목에 한해서.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학교가 어떤 게 학생들에게 유리할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바로 이제 9월에 있을 1차 조사에서의 2학년 선택과 내년에 있을 3학년 선택까지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실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회원가입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혹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회원가입을 꼭 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2학년 과목들에 대한 수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 설명할 때 옆에 인터넷 창 하나 새로 켜서 같이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영상의 첨부 파일로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가입 방법이라는 파일이 하나 올라와 있죠. 그쵸? 그것도 이렇게 열어보면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현 2학년들이 작년에 썼던 파일이어가지고 약간 내용이 달라지긴 했지만 본격적인 내용은 같으니까 요 문서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 선생님 동영상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인터넷 주소창에 www.hscredit.kr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모든 포털 사이트에 고교학점제를 검색하시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뜹니다. www.hscredit.kr. 자, 여기 들어오면요. 자, 여러분 보다시피 화면이 이제 작년 화면이랑 조금 바뀌었죠. 그래도 일단 대동소이하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동그란 회원 가입 누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학생으로 회원 유형 누르시고요. 자, 회원 가입 한번 선생님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모든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요. 자, 아이디 비번 같은 거 입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이디는 이메일입니다.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좀 가명으로 다른 이메일을 입력을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정확한 이메일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복 체크까지 눌러서 사용 가능한 아이디 이메일인지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정확한 이름 입력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가명 일단 입력할게요. 예시니까. 그래서 성별로 남자 선택하시고요. 생년월일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 생년월일로 여러분 아이디나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2000년 1월 1일생으로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밑에 규칙 보이시죠? 영문, 숫자, 특수문자까지 혼합해서 8자에서 30자까지 이렇게 녹색이 떠야지만 요 바가 녹색이 떠야지만 정확하게 규칙을 다 지킨 겁니다. 핸드폰 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선생님은 가명으로 이렇게 입력하겠지만 여러분은 잘 입력해야지만 나중에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 누르십시오. 자,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회원가입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내 온라인 수강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학적 정보에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네요. 확인 눌러서 학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동의해 주시고 이거 동의 안 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자, 학교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버튼 학교명 옆에 누르시고요. 양정고등학교 검색하는데요. 알고 있는 학생들은 있겠지만
전국의 양정고등학교가 사실 두 개예요. 부산에 있는 양정고등학교도 있고요. 서울의 양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 양정고등학교 검색한 다음에 반드시 B로 시작하는, 여기 지금 왼쪽 하단 지금 보입니까? B로 시작하는 B10000-488 양정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위에 거 선택하면 부산 양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학연도는 20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반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선생님은 지금 가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보십시오. 학교 담당자 승인 후 온라인 수강 신청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학교 담당자가 누굴까요? 네, 지금 요 영상 설명하고 있는 교무기획 허경식입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다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회원 가입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선생님이 승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승인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승인이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로그인 통해서 로그인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미리 만들어둔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승인까지 받은 아이디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인이 다 끝나면 로그인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따로 또 만들어 놓은 학생 아이디로 들어왔습니다. 허경식님 방문을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실 이런 화면이 보일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수강 신청,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1차 조사나 2차 조사 때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수강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들어와서 로그인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아마 지금 회원가입을 다 했을 거라고 믿고, 근데 9월이나 10월에 수강 신청을 실제 하려다 보니까 아이디나 비번이 기억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보느냐?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들 여러분 아이디 비밀번호 전혀 모르세요. 담당자인 허경식 선생님한테 물어보느냐? 맞긴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찾아는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내려오면 선생님이 업무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한테 내려오기 전에 여기 지금 로그인 밑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해서 여러분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를 들어 방금 만든 아이디 한번 찾아볼까요? 2000년 1월 1일생 홍길동의 아이디 찾기를 누르면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방금 가입한 아이디가 떴죠? 이 아이디를 이용해서 생년월일 다시 한번 입력하시고 여러분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요것도 연락 갈 수도 있으니까 입력하고, 기존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찾는 게 아닙니다. 아예 비밀번호를 새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여러분이 요 비밀번호를 통해 다시 얼마든지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 비번을 꼭 찾고 저한테 내려와서, 혹시 이렇게 해도 안 된 경우에만 저한테 내려와서 질문을 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요,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거 소개하고요, 여기서 선택과목 안내서 어떻게 다운받아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역시나 포털 사이트에요,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검색을 하면요, 역시나 이렇게 가장 먼저 위에 사이트가 하나 뜨네요. 자, 여기 들어가면요, 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정보, 뭐 선택과정 제외하고서라도 뭐 학교 평가라든지 사이버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보통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교육과정 밑에 공지사항 있고 공지사항 옆에 최신 자료 있죠? 최신 자료 한번 눌러볼까요?
최신자를 누르면요. 지금은 이제 밑에서 두 번째인데 순서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누르면요. 파일이 지금 살짝 깨졌지만 두 개 파일이에요. 엑셀 SM 파일과 PDF 파일이 있습니다. 둘 다 한번 다운 받아 보십시오. 선생님은 이미 다운 받았으니까 바로 한번 볼게요. 이 PDF 파일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거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 기본적으로 가장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렇게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되고 과목 선택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들은 이렇게 각 교과에 대한 그 선택을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1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볼까요? 자, 보통 교과가 일반 교과, 진로 교과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는 일반 선택이 이렇게, 진로 선택이 이렇게 세 가지 있다. 그럼 그 중에 합법과장문, 여러분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죠. 합법과장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역도 있고 핵심 개념도 있고 내용 요소가 이렇게 있다. 중요한 거 있네요. 성취도도 있지만 등급이 산출된다. 여기서 등급 산출이라는 거는 9등급제 상대평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련 직업, 관련 학과, 더 알아두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쭉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이 워낙 기니까 책을 다 보기 힘든 사람은 그 위에 있었던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면요, 이런 파일이 뜹니다.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열었을 때는 꼭 여기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사용도 뜰 겁니다. 그것도 다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컨텐츠 사용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계열 정보를 들어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계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농림 계열은 이렇게 있다. 또 뭐 사회과학 계열은 이렇게 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학과 정보도 중요하고 전문 교과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도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일반 교과 정보와 전문 교과 정보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일반 교과에서 수학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지금 있고요. 내가 뭐 경제 수학에 대해서 알고 싶다 확인을 누르며, 자, 경제 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고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니며 성취도 3단계로 등급 9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 과목 특성, 뭐 선생님의 한마디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1차 조사, 2차 조사 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수강 신청을 해주면 나중에 변경하는 일이 적을 것 같아요. 변경이 반드시 된다는 2차 조사 이후에 최종 변경 얘기입니다. 최종 변경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읽어보고 신중하게, 특히 2차 조사는 신중하게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허경식이었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